자, 이제 6월이 되었습니다. 6월이 되면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른바 6월 모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1, 2학년을 거쳐오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순간을 얘기할 때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3학년 6월 모의평가를 보고 그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한번 해보자. 수시에 올인할 건지 아니면 정시까지 끌고 갈 건지 아니면 정시에만 올인할 건지 이러한 모든 결정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6월 모의평가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험이고요. 그리고 지금의 입시의 분위기는 수능이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대세란 얘기는 정시로 대학 가는 얘기가 아니라 어찌됐건 수능 점수로 수시와 정시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능이라는 영역이 너무나 중요해졌습니다. 그 수능에 제대로 된 말 그대로 모의고사가 6월 모평입니다. 그래서 6월 모평을 잘 봐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에 보니까 자,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자, 통합수능과 정시 확대 기조 때문에 올 수능에는 졸업생이 처음으로 30%가 넘을 것 같다. 우리 그 현역들, 우리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별로 반가운 소식은 아니죠. 6월 9일에 실시하게 될 모의평가에 47만 7천 명이 지원할 거다. 졸업생은 16.1%가 지원할 건데 13년 내 최고치다. 2021학년도에 29.7%로 수능 졸업생이 최고였는데 그 당시에 대학 기사에 나오겠지만 16%가 안 됐는데 29%가 나온 걸 보니 올해는 16%가 6월 달에 졸업생의 숫자이다 보니 당연히 30% 넘어가지 않을까. 전체 숫자는 감소한다. 학력 인구가 줄기 때문에 감소는 했지만 그 중에 과탐 지원자는 증가했다. 과탐 지원자가 누군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과생들은 늘어난다. 자, 뭐 또 다른 신문인데요. 6월 모의평가 9일에 실시하는데 취약 정보를 파악하는 등 중요한 시험이다. 자, 47만여 명이 지원하고 전년 대비해서 재수생이나 연수생이 늘 거다. 같은 맥락의 기사가 나왔죠. 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아까 같은 말인데요. 자, 재수생 12년 만에 최고다. 자, 16.1% 학생들의 재수생 비율이 있다. 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47만 명이 볼 건데 재학생은 40만 명, 졸업생은 7만 명. 전체적인 숫자는 줄었는데 그중에 재학생이 1만 5천 명 가까이가 줄었고 대신에 졸업생은 9,570명이 증가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미니 수능이다. 수능을 치르기 전에 보는 가짜 시험이긴 하지만 수능과 가장 비슷한 시험이다. 그런데 모의평가 등급이 수능에서 유지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무슨 말인가요? 6월 모의고사 등급보다 수능에서 잘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때 점수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N수생들, 재수생, 삼수생, 사수생 이런 N수생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2021학년 아까 얘기했죠. 2021학년 재작년에 수능에서는 졸업생의 비율이 29.7%였습니다. 그 당시에 6월 모평이 13.8%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는 16.1%가 시험을 보겠다고 지원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 대충 우리가 계산해보면 13.8% 대 29.7이기 때문에 올해 분위기가 16.1이라면 수능 때는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추측하는 거고요. 이유가 뭐냐? 자, 재수생 증가 원인은 자, 정시가 확대됐다. 정시에서 인원을 많이 뽑으니까 당연히 재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통합수능에 따른 문과생들의 피해. 우리 작년도 정시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문과 침공.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럼 당연히 문과 학생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이 학생들은 예전 같았으면 붙었을 대학을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년 더 공부하지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재수를 하겠죠. 게다가 이과 학생들이 교차 지원으로 금방 얘기했지만 문과로 대학 레벨을 올려서 지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이 한 번 더 해서 대학 레벨 한 번 더 올려볼까? 이런 분위기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식으로 문과학과 뭐 경제나 경영 관련된 상경 계열의 같은 학생들이 다녀보니까
생각보다 적응을 잘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역시 나하고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1년 더 다시 공부해서 원래 내 과를 찾아갈 거야 하는 친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따져보니까 재수를 해야겠다고 하는 분위기가 더 많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시만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반갑지 않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공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6월 부평 성적은 과목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국어는 언매와 화작을 중에 선택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언매를 선택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잘 안 나오니까 다음 7월 모의고사부터는 화작으로 바꿔야지 그리고 9월 달에 원서 접수할 때 이렇게 해야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3, 4월 달에 봤던 모의고사대로 정말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그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전략을 구체화시키라 이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수능이 최저학력을 위해서 준비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정시로 가기 위해서 백분위를 잘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를 잘 보셔서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시로 갈 거냐 정시로 갈 거냐 아니면 수시에서 마음껏 원서 쓰고 싶은 대로 써본 다음에 떨어지면 정시로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되느냐 내가 특정한 한 두 영역 정도의 점수가 잘 나오는 입장이냐 아니면 세 개 이상의 영역에서 점수가 잘 나와서 백분위가 높게 형성돼서 정시로 갈 수 있는 상황들이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희망하는 대학이 내신과 또 어떤 서류적인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는데 만약에 그 대학들이 최저학력을 세팅해놨는데 6월달 모의평가 봤더니 택도 없게 최저를 못 맞췄다 그러면 전략을 다시 세워야죠. 대학 레벨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맞출 수 있는 최저가 되는 학교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보면 너무나 자주 무시해요. 6월 달에 시험을 못 봤으면 실력이 없어서 못 봤다고 인정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컨디션 조절 실패다라는 핑계를 대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가짜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 때 잘 보면 되겠지라고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핑계를 정말로 많이 드냐면 나는 이번 시험에는 수학만 준비했어, 영어만 준비했어, 또는 국어만 준비했어. 그리고 정말 많이 드는 핑계는 나는 아직 탐구는 시작도 안 했어. 방학 때부터 하면 오를 거야. 뭐 이런 식의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제발 부탁인데, 물론 열심히 공부하면 어느 정도 성적이 올라갈 개연성은 있겠지만, 6월달 모의평가를 마치 수능 보듯이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시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도 남지 않은 이 시점이지만, 일주일 공부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태, 긴장감, 그 다음에 시험을 바라보는 태도가 정말로 사뭇 진지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온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특히나 최저학력의 영역에 있어서는 제가 작년에도 많이 강조했지만 영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시에서 상위권 대학의 영어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수시에서 최저학력을 맞추는 데 있어서 특별한 어떤 제약이 없으면 영어가 정말로 치트키입니다. 영어가 우리를 살려주는 정말 중요한 과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작년도 재작년 영어 데이터를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면 2020년 수능에서는 1, 2, 3등급의 그 누적 비율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치러졌던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작년에 불수능이라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했죠. 1등급의 숫자가 예년 대비해서 줄은 건 맞습니다. 특히나 2021년 대비해 줄었죠. 2021년이 의미하는 바는 코로나 첫 번째 수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때 기조는 학생들이 고3 수험생들이 너무나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볼 것 같으니까 쉽게 내자라는 이런 암묵적인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거 대비해서 2022년도는 그래도 고3 학생들은 이렇게 전면 등교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완화된 분위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 연계의 분위기나 그 다음에 그것도 70%가 아니라 50%로 줄은 여러 가지 전반적 분위기 때문에 우리 1등급의 숫자는 확연히 줄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죠. 하지만 3등급까지 점수를 놓고 보면 오히려 역대 최고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영어에서 70점 이상 맞은 친구들이 100명 중에 53명이었다는 얘기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누가 감히 불순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비교하고자 하는 영역은 뭐냐면 자, 6월, 9월 수능, 6월, 9월 수능을 보려고 합니다. 오히려 2021년 같은 경우는 6월, 9월 달에 이 데이터가 수능보다 좀 더 좀 험난하죠. 좀 더 터프해 보입니다. 오히려 수능 때 더 높은 점수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되게 될까요? 6월달, 9월달 대비해서 수능의 점수가 잘 나온 이유는 몇 달 동안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올라갈 개연성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난이도의 문제. 요 몇 개월 사이에 영어 실력이 늘어난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모의고사 대비해서 수능의 난이도가 만만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6월, 9월 달은 1등급의 숫자가 더 터프했습니다. 잘 안 나왔죠. 2등급 누적비도 마찬가지고요. 3등급은 더 많이 차이가 나죠. 자, 요 6월 달에 1등급을 모아줬던 친구가 갑자기 수능에 점수를 맞을 수 있던 비결은 열심히 공부해서 늘어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 자체 시험이 모의고사보다 좀 더 쉽게 나왔을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 그러면 올해 수능에서 영어에 대한 난이도를 조금만 어렵게 가져가면 이게 와르르 무너집니다. 와르르 무너져도 우리가 상대평가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어에서 찾아갈 수 있는 메리트가 높죠. 1등급 4%, 2등급 누적 11%, 3등급 23%잖아요. 그거 대비해서는 가장 짜게 보이는 2020년 같은 경우도 45%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 데이터만 놓고 영어는 그냥 쉽게 딸 수 있는 점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평가원에서 시험 문제 낼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서 영어도 어렵게 공부를 하시길 좀 바라고 그 다음에 그 영어에서 웬만하면 2, 3등급 이내 등급을 맞아 두시면 최저학력 맞추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되게 어려운 그 데이터일 수 있습니다. 자, 4월, 6월, 9월 수능에 대한 이 데이터를 모아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4월과 6, 9 수능의 차이가 뭘까요? 자, 4월은 재학생들만 보는 시험이고요. 6, 9 수능은 이른바 재수생 N수생들이 포함된 점수죠. 자, 사탐이라는 얘기는 문과라는 얘기고요. 확통사탐 문과라는 얘기죠. 자, 일단 290이라는 백분위를 가진 학생들의 백분율이 0.33이었습니다. 4월 달에는. 그런데 수능에는 0.08이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1000명 기준이면 자, 100분이 290점을 획득한 학생들이 1000명 중에 33명이었다는 얘기인데 이 학생들이 6월과 9월을 지나오면서 수능을 봤더니 똑같은 점수를 맞은 학생들이 1000명 중에 8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33명이 8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4월 대비해서 수능을 비교해 봤더니 무려 75.8%의 누적비 감소가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누적되는 숫자가 줄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3명이었던 학생이 8명 줄었다는 얘기는 20 몇 명의 학생들 해당하는 학생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만큼 4월달 모의고사보다 수능에 동일한 100분위를 갖는 학생들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시험을 더 못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유는 뭐 시험의 난이도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재수생, N수생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똑같은 점수지만 숫자가 줄어든다. 차이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조금씩 누적비 감소율은 떨어지긴 하지만 전체적인 건 뭐냐면 4월달 모의고사 대비해서 수능에서는 점수가 더 안 나오는 게 정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6월달 시험 보면 점수가 떨어지는 게 정상이죠. 자, 6월달하고 수능하고 또 두 개를 비교해 보면 0.64, 0.55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6월 대비해서 수능 때 점수가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죠. 특히나 뭐 비슷한 구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4월과 6월만 비교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이번에는 미적기와 과탐 조합이니까 우리 이과생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자, 100분이 290에 해당하는 이 백분율이 1.35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6월, 9월 수능을 봤더니 자, 4월 달 기준과 수능을 비교해 봤더니 0.52로 떨어지죠. 그래서 누적비 감소율이 61.5 이렇게 떨어진다는 걸 볼 수 있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월과 6, 9 수능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재학생만 보는 시험과 재수생, N수생이 포함되어 있는 시험이라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각 영역마다 280%, 뭐 231%까지 이렇게 백분위가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다 떨어집니다. 그 차이의 폭이 조금 구간마다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4월달 대비해서 수능 점수가 훨씬 더 숫자가 백분율이 작아집니다.
그만큼 해당하는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실제로 4월달 재학생들만 봤던 시험 대비해서 수능에서 점수가 더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6월달 모의고사 성적 아마 3월달, 4월달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표만 놓고 보면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얼만큼 떨어뜨리느냐, 얼만큼 내 점수를 유지하느냐, 이게 관건이죠. 그걸 토대로 해서 9월과 수능의 점수를 우리가 대충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끌어올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치를 최대한 긴장하면서 최대한 실력을 발휘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자꾸 아닐 거라고 실수일 거라고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긴장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핑계대면서 자꾸 뒤로 마음을 밀어놓고 수능에서는 대박이 날 거야 이런 걸 해보면 수시험 원서 접수할 때 되지도 않을 최저를 세팅해 놓은 대학에 지원했다가 정말 낭패를 볼 가능성이 있고요. 게다가 무조건 정시로 간다고 하는 그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수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최대한 발휘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은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정말로 중요한 시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6월달 모의평가 정말로 의미 있게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